일단 이거는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치고 나오려고 만들었던 자료에서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좀 넣은 거라서 일단 미믹스가 에이브랑 어떤 기능들이 비슷한 게 있고 어떤 것들이 좀 얘네들한테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UI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그냥 기본 기능들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UI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아이에서 뭐 실제 뭐 XCR로 가지고 오면 코로나 사이트로 만들어주고 3D 뷰가 있고 이 네 개의 뷰로 나오는 건 뭐 어디 가나 비슷한 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CR 뷰는 나름대로 얘네들이 XCR이랑 다 구분을 짓겠다라고 나온 게 여기 겉에다 빨간색 테두리를 넣고 주황색 테두리를 넣고 초록색 테두리를 넣고 이런 식으로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3D 뷰에 가면 이렇게 다 코로나 XCR 사이트랑 그 뷰에서 테두리가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고 하니까 3D로 회전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 여기가 XCR 뷰다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매니지먼트 툴이라 그래서 마스크들이 모여있는 그룹 그리고 마스크 옆에 메저먼트를 했던 것들 그리고 여기 옆에 그 물풍선이 아니라 말풍선 안에 멘션 넣어놓은 것들이 있고 말풍선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우클릭해서 로케이트를 하게 되면 그 말풍선을 넣어놓은 곳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이 마스크를 3D로 만들었던 메쉬 데이터들이 오브젝트라는 이름 하에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리슬라이스라는 거는 결국엔 저희가 하치오신경과 단추신경과 따라서 가는 커브 따라서 가는 리슬라이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 심장 볼 때처럼 롱이시스로 바꾸니까 축을 뒤틀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캐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뒤로 나가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상향을 하고 STL을 따로 임포트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만든 오브젝트의 폴리라인을 생성을 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STL 풀로 왔잖아요. 네. 그 영상에서 STL 오버랩이 되고 거기서 수정할 수 있는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STL을 가지고 와서 STL 뭐 무브하고 로테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컨투어를 보고 MPR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다이코머스 가지고 오게 되면 중점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 무조건 필요한데 위치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거 이 STL 파일 자체를 마스크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STL은 완벽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서 그 저희가 다이콤에다가 색깔을 넣을지 말지 이게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반만 걸쳤거나 되게 애매하게 걸친 것들에 대한 에러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장이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컨트라스트가 있고 볼륨 렌더링 기능이 있긴 한데 이게 그래픽이 막 저도 960이라서 좀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버벅거리는 기능이고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다낭 A뷰 쓰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로 이거는 거의 제가 손을 댄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영상 자체 클리핑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뭐 뷰 앵글이나 이런 거 같은 것도 크게 뭐 제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컨트라스트 여기에서 저희가 히스토그램 자체를 보고 여기에서 뭐 윈도잉을 한다든지 그냥 숫자 값을 이용해서 윈도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게 XCR 데이터의 모든 픽셀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코로나 사이트를 만들어내는지는 결국에는 코딩하시는 개발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XCR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XCR에서 앞, 뒤 방면으로 이 픽셀들을 한 라인을 가지고 오면 하나의 코로나 라인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Z축으로 계속 쌓아나가면 코로나 뷰가 완성이 된 거고 그걸 반대로 이 세로축으로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 라인을 가지고 그 라인을 한 Z축으로 쭉 밑으로 내려놓으면 사스탈 뷰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통해서 결국 계산된 이미지의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CT를 찍을 때 모든 게 다 XCR로 찍었는데 어떻게 사스탈이나 코로나에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계산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에는 숏컷은 저희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 스레솔팅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좋은 기능이었다고 처음에는 그렇고 지금도 귀엽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NPR에서 그 셀솔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기 필롤이나 이런 옵션들은 뭐냐면 간단히 구멍이 약간 한 피셀 두 피셀 정도 막혀 있는 부분들은 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부분을 그냥 옵셔널로 여기에 다 붙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킹 라디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오브젝트 셀렉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자잘한 노이즈를 지워낼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이지만 저희가 뼈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잘 찍혔는데 뼈가 다 분할돼서 제일 큰 것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실제 셀솔딩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셀솔딩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A뷰처럼 그거 어떻게 셀솔딩을 줬는지에 대한 값도 나왔고요. 그리고 리전 브로잉은 저희 A뷰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 파일을 가지고 갈 거고 새로운 마스크를 할 건지 기존에 있는 마스크에 집어넣을 건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오리지널 마스크를 남길 건지 멀티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NPR 이미지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서 리전 브로잉을 할 거냐 아니면 연결된 전체 오브젝트를 나름대로 얘들 픽셀 이미지처럼 가지고 있을 때 3D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할 것이냐 라고 할 수 있고 이 U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운데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애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2D, 3D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연결성을 많이 보겠느냐 적게 보겠느냐 이 차이인 거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거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작업인 거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면 아까 그 셀솔딩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골반 양쪽에 나눠져 있는 거 그리고 대퇴골 양쪽에 나눠져 있는 거 클릭 한 번씩만 하면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큘레이트 3D 같은 경우는 NPR에서 만들어진 저희가 마킹을 잘했던 것들을 3D로 만드는 작업이고요. 여기에서는 퀄리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우가 있고 로우에서 옵티멀까지 있는데 여기 별표는 결국엔 추천한다는 얘기겠죠. 옵티멀에서 커스텀이랑 좀 다 커스텀이랑 옵티멀만 해도 어느 정도 굉장히 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커스텀에서는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레솔드 자체를 마스크 개념으로 가져갈 거냐, 복셀 개념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얘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레이 밸류를 정확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컨티뉴티를 가져와서 컨트롤을 이어주는 개념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쉘 리덕션, 이게 결국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여러 덩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걸 체크해서 하나만 한다면 무조건 가장 큰 덩어리 하나만 나오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스무딩이나 이런 옵션들도 이터레이션이나 팩터를 조절할 수 있고 트라이앵글 리뮤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움이 될 때가 뭐냐면 실제 다이폼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정확하게 보려고 했을 때 옵티멀이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는 값들이 있고 제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서 커스텀에서 정확하게 나 복셀 값을 그레이 마스크 레벨의 그레이 밸류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 복셀 자체를 볼 수 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커스텀한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커스텀 옵션이 거고요. 그리고 칼큘레이트를 하게 되면 실제 이런 것들이 3D로 만들어진 그리고 이거는 다 트라이앵글 메쉬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모 박스를 쳐서 마스크의 영역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이 부분만 정확하게 빼내고 싶다. 그러면 전체 마스크가 있었지만 여기 마스크만 가져가겠다. ROI만 가져가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여기에서도 한 땀 한 땀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지우는 기능이 이제 얘네들은 에디팅 기능을 연필 아이콘으로 쓰는데요. 뒤쪽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멀티플 슬라이스 에딧 같은 경우는 연필이 여러 장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긴 한데 얘네들이 좀 귀여운 기능들이 있는 게 서클이랑 뭐 스퀘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라쏘랑 플로트 필이랑 라이브 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라쏘는 그냥 저희가 올가미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플로트 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부분을 선택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저희가 그 워터쉐이드처럼 물이 쫙 차는 것처럼 얘들이 마스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신장암이나 좀 혈관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분명하지 않을 때 포인트를 잡고 펼쳐지면 그 엣지를 제가 보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마킹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도와주고 라이브 와이어 같은 경우는 엣지 같은 것들이 분명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그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요 엣지로 충분히 그려주면 얘네들이 마그네틱처럼 선이 따라가서 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쉽게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딧 마스크에서도 스레솔드라는 오퍼레이션이 따로 있고 드로우라는 게 있고 이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스레솔드를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선택을 해놨어도 스레솔드가 되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레이저는 그냥 말 그대로 지우는 거고, 에딧은 여기 삐져나오든 말든 내가 그린 거 그대로 그리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전 그래인 같은 경우는 뒤에 결과를 한번 먼저 보시고 하는 게 좋은데, 여기 시드 포인트가 이 빨간색으로 시드 포인트를 먼저 찍고 나서 그 시드 포인트보다 뭐 위로 밑으로 어느 정도 제가 값을 정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을 정해주게 되면 거기 내에 있는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보통 혈관 쪽에 좀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메인을 찾든 와테를 찾든 이 하나를 눌렀을 때 그걸 따라서 쭉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경계값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멀티플 레이어도 가능하고 그 안에 빈 공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3D 뷰도 크롭핑해서 안쪽을 다 볼 수도 있고, 트라이앵글 메쉬를 볼 수도 있고, 트랜스페런시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컨투어 자체에 이런 오브젝트들의 컨투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스크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들도 아까 있고, 위에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끌어서도 볼 수 있고 저렇게 서피스로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륨 렌더를 하는 거 본 거를 네. 한글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네, 네. 그게 되게 유용하네요. 이게 각각의 트라이앵글을 켤 수 있다 없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마다 트랜스페런시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트랜스페런시는 여기 몸은 이제 바디는 전체적으로 트랜스페런트하게 두고 난 다음에 거기 리버나 이런 오간들을 아주 이제 서피스 모델로 딱 갖다 놓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바로 미미스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작년에 올해 새롭게 버전업이 되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이렇게 뼈들이 간당간당하게 한 복살 개념으로 붙어 있어서 리전 그로잉이나 이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MPR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해소하고자 스플릿 마스크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발뼈인데요. 발뼈처럼 되게 뼈들이 많은 부분인데 한 복살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애들 때문에 위에 있는 거 살짝 밑에 있는 거 살짝 선택해주고, 그냥 여기 리전이랑 여기 리전이랑 다른 거야 정도만 알려줘도 얘가 지금 요거랑 요거랑 다르다라는 걸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아마 정확한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써져 있지 않고 매뉴얼을 읽어봤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이로딩하고 다시 다일레이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생각했을 때 떨어뜨리는 기능과 아마 동일한 내용으로 매크로가 작용된 것처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워터쉐드 알고리즘. 그 모폴로지고 워터쉐드 쓰면 CD만 이렇게 주면 잘 나눠주거든요. 그걸 쓴 것 같아요. 지금 꽤 빠르거든요.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고 잘 돼서, 그리고 이게 그나마 저희가 노가다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실제 저희가 뭐 영상에서 한 장 한 장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지만, 결국 그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굉장히 결이 바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지금 코로나에서 보고 좀 엑시알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엑시알에서 이렇게 대충 채워주고, 이거를 인터폴레이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가까이 이렇게 되게 떨어져 있는 기능이었지만 얘네들 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100장을 그릴 때 한 10장만 그려놓고 인터폴레이트만 눌러주면 그 영역별로 그 슬라이서들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장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슬라이스가 전에 해보니까 저게 슬라이스 디프렌스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몇 장씩 그려야 되는지를 정해야 됩니다. 다 그리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아주 씬 섹션이라 그래가지고 한 3장 넘어가도 별 차이 없다 이러면 막 5장씩을 그리는데 네, 이게 뭐 3mm다 5mm씩 찍어도 3장이 넘으면 원래 다르거든요. 이거 인터폴레이션 하면 다 안 맞아요. 네. 중간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정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슬라이스를 한 번에 몇 개를 그릴 거냐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리무브를 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아까 얘기 앞에 나왔었던 스트레스 롤링이나 들어오고 다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3D에서도 에디팅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기능이 지금 버전에서 사라진 기능이고 에디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긴 한데, 3D에서 그냥 저희 볼륨 스크럽트
개념으로 지우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몰폴로지 오퍼레이션에서 이로딩, 다일레이션, 오픈, 클로즈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요거 이미지를 보시면 노말이 노란색이었는데 이로딩 하면 안쪽으로 한 픽셀씩 들어간 거고, 그리고 다일레이션 하면 한 픽셀씩 밖으로 나간 거고, 이 픽셀 그리고 불리언 자체도 뭐 마이너스 유나이트, 그 다음에 이게 서페이션 이게 잘못 쓰는 거예요. 이게 공통으로 되는 인터섹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리언은 저희가 뼈 같은 거 제어할 때 이거 하나하나 뽑은 거는 되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있으면 요 4개만 뽑아 놓으면 여기 전체에서 그냥 요 4개 뽑은 거를 불리언으로 빼버리면 요거 다 나오니까 조금만 손봐도 그 절반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뭐 매저를 했든 뭘 했든 그런 데이터들을 텍스트로 익스포트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실제 메이저 에어에서 P는 뭐고 이렇게 다 설명이 나온 다음에 실제 측정했던 내용들이 다 텍스트로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동영상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개발자분들이랑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고 하고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파이썬 스크립팅이 가능하게 얘네들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파이썬 스크립트를 여기 안에 모듈로 넣을 수 있고, 여기서 파이썬으로 이 기능들을 쓰겠다라는 것들을 매크로로 그냥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제 커스터마이징 된, 제 작업에 커스터마이징 된 자동화 모듈을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레드 솔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걸 띄워줘라 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예제를 주는 것들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스레드 솔빙을 먼저 하고, 심장을 먼저 하고, 지금 이 포인트를 찍는 게 뭐 LA가 어디 있고, LV가 어디 있고, RA가 어디 있고, RV가 어디 있고, 이거는 실제 모듈이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을 찍었을 때 내가 원하는 아까 그 스플릿 마스크나 이런 기능처럼 쓰는 내용들을 다 같이 써서 나눠주는 스크립트를 여기에 짜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처럼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을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로 넣어주면 무슨 기능이든지 쓸 수 있겠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인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각도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고 나면 실제 이렇게 캡처 이미지 다 떠라 라는 걸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에어로타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이 밸브에 대한 그 플랜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라, 포인트 하나 찍으면 플랜을 잡아주는 거죠. 마스크 개념이 얘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이트럴 밸브에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 플랜을 딱 잡아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미믹스를 설치하게 되면 3미틱이라는 CAD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뭐 이런 대테이블에서 인공관절을 삽입했을 때에 내가 너희한테 줘야 될 데이터만 일단 만들어 놓고 너한테 얘기를 해주면 네가 인공관절 어디가 가장 최적의 삽입을 볼 수 있는 곳인지 알려줘,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골절 데이터인데 너무 이쁘게 골절돼, 이렇게 이쁘게 골절되는 환자는 없을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만 이렇게 찝어주면 이렇게 해놓고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 개념으로 이런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MD분들 입장에서도 여기 박으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거랑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나리시스 디크니스인데요. 아까 뼈 마지막에 보셨던 건데, 요거는 실제 저희 뼈가 플레이트를 박을 때 어디가 가장 단단한지, 두껍게 돼 있는지, 두껍게 돼 있는 게 보통 딱딱하게 되어 있죠. 스칼본이나 딱딱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뼈 같은 경우를 그 미믹스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티크니스를 아나리시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두꺼운 정도에 따라서 색깔을 조금씩 나눠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아까 점을 눌러서 어디가 가장 스크류가 삽입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표시하는 것도 저희가 각각 스레스홀드 값을 바꿀 수 있고요.
저게 만약에 저거는 그냥 그냥 CT 영상을 주면 저게 나오는 거 아니면 서피스 모델 다 만든 다음에 이런 메쉬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요. 티크니스의 네. 그러니까 서피스 모델이랑 네. 그 서피스에 있는 각 포인트의 값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서피스에 대한 값은 필요 없고요. 그냥 아까 그 미믹스에서 만들었을 때 마스크를 파트로 오브젝트로 만들고 오브젝트를 그냥 컨트롤 V에서 가지고 오면 네. 얘가 메쉬 데이터니까 메쉬가 결국에는 바깥면과 바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요거는 두께인 거잖아요. 네. 그 두께를 어나리시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두께를 정확히 계산해 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신근이 있는데 그 신근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주면 네. 신근 겉에서 신근하고 이런 거 네, 두께를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두께를 잴 수 있고 두께를 잴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또 했었던 게 뭐냐면 요거 두께도 있지만 요거 말고도 파트와 파트별 차이가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해보려고 했었던 이유가 저희가 프린터마다 똑같은 모델 뽑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왔다라는 개념에서 실제 오리지널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비교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너무 비싸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름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머슬을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머슬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MR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뭐 왼쪽이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육만 나름대로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펠린 마스크라든지 여기 필요 없는 영역들을 다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머슬 세그멘테이션에서 우리가 지금 뭐뭐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여기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허벅지가 각각 부위마다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 자동으로 분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결과들을 보면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면 이전에 퍼포먼스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MR에서 이런 식으로 커런트 인풋 마스크를 가지고 아틀라스가 있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자동으로 이니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각각 부위별로 근육들이 다 나눠져 있는 저희 지금 인공지능에서 정답 알려주고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개념인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걸 써보지를 못해가지고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예전에 그냥 아틀라스 기반으로 하는 거는 많았어요. 지금도 아틀라스 기반으로 할 거예요. 저거는 리지드 바디인 경우 잘 맞아요. 네. 앱도만 이런 데는 거의 안 되고 저기는 지금 이게 딱 그냥 무릎이잖아요. 네. 무릎 비슷할 거예요. 요거는 심장팀 선생님들이 좀 재밌어 하실 만한 건데 4D로 심장을 찍고 나서도 지금 여기 신기했던 게 여기 다 시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MPR이 막 발딱발딱 뜁니다. MPR이 발딱발딱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MPR만 발딱발딱 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마스킹을 해놓으면 마스킹을 해놓은 요 3D 뷰도 발딱발딱 뜁니다. 이게 저도 상당히 잘 안 됐었는데요. 글만 보고 하다가 동영상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CT가 저희가 4D로 다 대용이 있기 때문에 셀솔딩하고 이렇게 마킹만 되어 있으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체를 볼 수 있으니까 아예 공적인 아나토미 모델이 아닌 실제 심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참고로 이거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써보실 분들은 이제 서로 시간 나눠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면 됩니다. 네, 심장 쪽은 네,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저도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엄청나게 잘했던 에어웨이도 얘네들이 폴모너리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웨이도 나름대로 포인트 하나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하나하나 이렇게 브런치를 따라서 계속 따라나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훨씬 잘하는 거. 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AB 켜놓고 AB랑 미미스랑 결과 비교해봤는데 네. 저희가 훨씬 더 빠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오래 했습니다. 그냥 얘네가 그냥 제가 항상 이게
UI가 좀 편하다 보니까 UI가 좀 편했다 뿐이지 기능적으로 뭔가 엄청나게 더 잘 된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었어요. 저것도 봐요. 사람이 다 트레이싱 해가지고 그 브랜치 포인트 그 다음에 다음 브랜치 포인트 이어주는 거예요. 미쳤지 저거 누가 하고 있어 저거를. 네, 저거 나는 못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자동으로 브런치를 찾고 있는 거긴 한데 아 자동입니다 이게? 네, 지금 자동이 할 지금 수 찾고 있는 게 있는 아니구나. 거예요. 브런치가 나가는 포인트를 지가 하나하나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그렸을까. 그렇지. 저 사람은 뭐해 저거. 네,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자동화하는 거 신기하네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브런치를 다 찾아 나가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포인트 좀 찍어주면 얘들이 좀 더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 예전에 재밌었던 거는 로비나 이런 거 나눌 때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로 한 라인만 몇 개 그려주면 저희는 탁 자르죠. 피셔를 이렇게 나누는데 얘네들은 그 피셔가 맞나요? 그 로컬 옵 사이의 그 구분점을 거기를 좀 약간 여러 개의 점으로 만들어서 곡면을 만들게 해놓고 그 곡면을 수정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컨투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그 곡면 데이터로 그냥 전체 렁을 잘라내버리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전체 렁에서 거기 평면으로 컷을 하는 곡면 컷을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내서 그것도 좀 재밌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재미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 얘들도 계속 이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든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좀 있더라고요. 다안 됐네요. 네네. 다 알지 못했네. 그래서 있는 부분들을 한 마디마다 블록처럼 나눠져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또 기능들을 쓸 수 있어서 재미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요거 브런치보다는 혈관 쪽 써보고 싶어요. 에어웨이보다는. 결국에는 기준 따라가는 건 똑같을 것 같아서. 저건 에어웨이 특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냥 모든 배슬 같은 데 쓰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능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것들이고 그냥 앵글이나 디스턴스 재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브 와이어를 MPR을 그리고 나면 장축에서 그 수직한 축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것도 좀 좋을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뭐 패솔롯이나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왔을 때 데이터를 컷을 했는데 그 컷에서 장축은 몇 센치였고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그냥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계산을 알아서 해라 라는 거랑 곡면 위에서 길이를 재서 곡면의 길이 서페이스 위에서 선을 따라서 길이 이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그 저희 에어타 드래프트 할 때 전부 다 바꿀 때 매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술할 때 자 줄자로 그냥 이렇게 대가지고 몇 센치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프트 만든 건 여기 몇 센치 길이 만들어야지 여기 몇 센치 밑에 브런치 빼야지 이렇게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풍선 이거고 뭐 3D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굳이 써본 적은 없어요. 이게 뭔 기능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까지 발표고요. 리믹스나 이런 거 사용법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좀 오래 써본 입장으로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근데 A뷰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리믹스도 다 잘 하시는 입장에서. 일단 램프도 꺼주면 안 돼요.